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응답을 받지 못하신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수없이 많이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 허무하기도 하고 많이 답답하죠. 그리고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방법을 조셉 머피 박사가 쓴 끌어당김의 기적을 통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여러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기도에 응답한 방법. 오클랜드의 고결한 생각의 사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쉬는 시간에 더글러스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2년 전 딸이 뉴욕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딸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럴 여유가 안 돼요. 오늘 강의 내용 기억하시죠? 네, 물론이죠. 그런데요. 의구심이 드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구심을 제쳐두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몇 번씩 조용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해보세요. 무한한 지성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뉴욕에 있는 딸을 보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뉴욕의 공항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장면을 최대한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상상해보십시오. 따님이 반갑게 안아주며 아빠, 드디어 만나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합니다. 딸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고 딸의 목소리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클랜드를 떠나기 전 호텔 방에 전화가 울렸다. 더글러스였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을 하던 시절 동업자가 몇천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저에게 사기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시드니에서 어떤 변호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동업자가 지난달에 세상을 떴고 저에게 5천 파운드를 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뉴욕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무한한 지성은 지혜가 충만하다. 내 요청에 언제나 응답을 주고 반응한다. 잠재의식의 힘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나는 젊은 시절 군에 복무한 적이 있다. 아이작도 같은 대대에서 복무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난 늘 의사가 되고 싶었어.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2년 연속으로 떨어졌어. 이제 꿈을 포기해야 하나 봐. 왜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성적이 별로였어? 전혀 아니야. 성적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지. 교수님들도 추천서를 잘 써주신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순전히 인종적인 편견 탓이라고 확신해. 그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는 이미 같은 인종 출신이 많아서 나를 떨어뜨린 걸 거야. 아이작이 내린 결론이 맞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당신은 물론 요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어쨌든 자신이 말한 바를 확신한다는 게 보였다. 나는 그에게 무한한 지성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무한한 지성은 각기 다르게 응답할 뿐이다. 우리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아이작은 잠재 의식의 문제를 넘겨주기만 하면 잠재 의식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밤에 잠들기 직전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의대 졸업장을 상상하며
의사 면허증을 가졌다고 확언해보라고 했다. 면허증을 손에 쥐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이다.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의 이미지를 그렸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아이작이 나를 찾아왔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잠재의식이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날 늦은 시간, 지휘관이 그를 잠깐 보자고 불렀다. 인사과 개원은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갈 수 있는 프리메드 과정을 수강할 점수가 된다며 선별 검사를 치를 것을 권했다. 잘 해내기만 한다면 육군의 지원을 받아 대학원에 갈 수 있을 터였다. 아이작은 어렵지 않게 시험을 통과했고 곧 의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의 무한한 지성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열다. 뉴욕 북부에 수감된 고든을 가족의 요청으로 만난 적이 있다. 이제 풀려난다고 말해주러 온 건가요? 그가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오신 거죠? 지금 처하신 상황을 편하게 느끼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고든은 버럭 화를 냈다. 세상에 그만 좀 하시죠. 제 상황이요? 저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앞으로는 5년은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죄질이 나쁜 놈들은 밖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주 신나게 살고 있죠. 저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것 빼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 상황을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고든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간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체포되기 전에도 사회와 황금률에 맞서 쓸쓸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수감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감옥에 있었군요. 스스로 내면의 감옥을 지은 거예요. 증오와 질투라는 정신적 감옥이요. 내일 당장 이 감옥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지은 감옥은 고든 씨를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버린다면 몸은 감옥에 있어도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고든에게 마음가짐을 바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하면서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사랑이 그들 안에 흐릅니다. 모두의 성공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어린 딸이 아빠가 집에 와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고든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상상이 너무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고 생생한 나머지 그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자유에 대한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는 데 성공했다. 확언을 계속하던 그는 더 이상 자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이는 그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주관적으로 구현했다는 확실한 심리적인 징표였다. 그는 평화로웠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자유롭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받았다. 내면의 깨달음이었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니 더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았다. 몇 달 후 나는 고든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든을 끝까지 믿었던 친구들이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 것이다.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20년 전 영국에서 어떤 남성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다른 남성을 해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흑백 논리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자신을 방어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크게 다쳤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켜 정신적,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면담이 끝날 때쯤 나는 그를 위해 특별한 기도문을 써주었고 매일 15분에서 20분 동안 기도하라고 했다. 그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사랑을 담아 평화, 아름다움, 영광, 기쁨이 마음과 정신에 흐르면서 그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정화하며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주장했으며 감각으로 느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더니 우주의 섭리가 점차 그의 안에서 되살아났다. 몇 달 후 그가 말해주었다. 어느 날 몸과 마음 그리고 자기가 있던 방이 눈부시게 빛났다고 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잠시 빛의 눈이 멀었다.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이 자기 안에 있다는 충만함과 우주의 사랑이 주는 황홀함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영원할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 우주의 사랑을 마음과 정신으로 경험하고 표현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생의 진리를 설파하리라고 믿는다. 아서가 상담을 받으러 나를 찾아왔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너무 세속적인 일인데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 마음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중요한 건 죽은 뒤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일들은 사소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주의 의식이라는 틀 안에서 육체적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죽음은 심리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무지와 두려움, 미신, 게으름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만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정한 죽음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해 있군요. 그는 잔뜩 겁에 질려 애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인생에서 신념과 열의, 열정, 자신감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세요. 내 제안에 따라 아서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정신적, 영적, 재정적으로 번영해달라고 우원한 지성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차츰 그는 새로운 관심사에 눈을 뜨고 삶의 짜릿함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래도 이 법칙을 열정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곧 취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놀라울 만큼 변했다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기도는 언제나 해결책이다. 기도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우주적인 힘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무한한 지성이 응답한다. 우주의 섭리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한한 지성은 전지전능하고 반대를 모른다. 우주의 사랑과 평화가 나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라. 그러면 과거의 일들이 지워질 것이며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태도가 변하면 인생 전체가 변한다. 그리고 나의 세상 전체는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마법처럼 변한다. 기도할 때 드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무시하라. 무한한 지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창조적 지성, 즉 모든 사람 안에 거하는 우주적인 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무한한 지성은 그 믿음에 응답을 준다. 내가 증오와 질투, 복수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는 감옥의 문을 연다. 항상 방법은 있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차분하게 하고 우주의 섭리가 해답을 알고 있다는 걸 인지하라. 무한한 지성이 답을 알고 있으니 나도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지갑이나 통장이 마치 블랙홀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는가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확 하고 사라지는, 마치 무한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지갑이나 통장은 마치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조셉 머피 박사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내면에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돈을 밀어내는 블랙홀이 동시에 존재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석은 꺼둔 채로 블랙홀만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자석과 블랙홀의 스위치가 다름 아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내가 충분히 많은 돈을 끌어당길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셉 머피 박사가 발견한 당신의 지갑을 블랙홀에서 자석으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허덕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들은 성공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난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 녀석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완전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부족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부가 날개를 달고 달아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돈을 벌 기회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나 친척이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들을 탓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무한한 자원이 수용적인 마음을 가진 당신을 통해 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에 관한 나쁜 생각을 멈추세요. 그런 생각은 마음의 법칙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음의 법칙이 그 사람을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장애물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하면 이제 당신은 정신적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세요. 부라는 단어를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자장가처럼 반복해서 말하세요. 부라는 단어와 함께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당신은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은 풍요의 법칙에 의해 작용합니다. 자연은 풍성하고 화려하며 윤택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를 원하면서 주당 75달러밖에 안 되는 잠재의식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표출되는 겁니다. 더 많이 표출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부에 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이 문장을 반복하세요. 나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돈을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분별력 있게 사용한다. 내 삶에서 돈은 막힘없이 유통된다. 나는 돈을 기쁘게 방출하고 돈은 놀랍게 배가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돈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당신은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은 아주 더럽고 나쁜 것이야 라며 돈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진정한 불안, 우리 마음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곧 잠재의식에서 솟아오르는 놀라운 생각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자 미용실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서 간병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 2명이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녀는 파산했고 집도 잃었으며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댈 여력이 없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비법을 설명했습니다. 포도주는 응답받은 기도나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은 잔인합니다. 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녀는 물질 세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가 그렇게 된 원인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음속 갈망이나 이상에 상관없이 그것에 반하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하면서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알아갈수록 마음속에 심한 다툼이 일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여성처럼 환경과 외부 상황이 당신의 표현 욕구와 마음의 평화를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정신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적습니다.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사람은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바로 그 생각은 당신의 정신적 믿음의 법칙을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이라 불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확고한 견해와 신념을 정립합니다. 또 그런 정신적 수락을 통해 확립된 신념과 견해가 당신의 모든 외적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첫 단계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또는 결핍과 한계를 풍요와 풍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단 신념과 결핍, 한계에 영향받기 쉽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바랄 때, 다시 말해 일과 공급,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자 할 때 결핍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 잃었어요. 일을 끝낼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바깥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포도주가 없다. 실상을 봐라. 이것은 결핍과 한계에 따른 느낌이고 속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은 상황과 환경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금까지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마음의 법칙을 익혔습니다. 내면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 당신의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즉, 몸 상태와 재정, 환경,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 세상과 사람과의 모든 외적 관계 양상이 존재하는데 당신 내부의 정신적인 움직임과 이미지가 당신 인생의 외적 국면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생각과 느낌입니다. 느낌과 관심으로 채워진 생각은 언제나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당신의 세계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란 생각과 느낌 또는 당신의 견해와 감정의 결합입니다. 좋든 싫든 또는 평범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마음으로 진실이라 여기는 견해나 갈망은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곧 당신이 마음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외부로 표출되고 외부 세계에 나타나며 경험하게 된다는 법칙을 아는 것이 마음 훈련의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암시는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핍의 분위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내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 생각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이 조화와 건강, 풍요의 모습으로 흘러나옵니다. 영적인 힘의 유효성과 그것이 당신의 건설적인 생각과 이미지에 부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 후 결핍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거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은 아직 확신이나 긍정적인 정신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을 인생의 긍정적인 이상과 목표, 목적에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두는 그것은 배가하고 증대하며 그것이 자라서 마침내 새로운 의식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부정적인 상태에 익숙했던 당신은 앞으로 긍정적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소중한 여러분, 오늘 조셉 머피 박사의 말씀을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금의 나를,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는 나를,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하는 나를. 참 많이 지치셨죠? 그 무거운 마음, 그 답답한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자의 비밀이 사실은 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걸요. 그래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당신의 잠재의식도 지금 그렇게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안 돼. 나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가두고 있진 않은가요? 이제는 그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가 발견한 잠재의식의 비밀, 그건 바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여행을 말이죠. 함께 가겠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당신은 분명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대형 약국 가맹점 조제실에서 일하는 젊은 약사 메리를 만났습니다. 내 약을 만들고 있던 그녀에게 지금 하는 일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월급과 성과급이 이 정도면 괜찮죠. 사내 이익 배당 제도도 잘 되어 있고요. 운이 좋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약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인가요? 잠시 침묵한 뒤 메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니요. 어릴 때는 늘 제 이름이 걸린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며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어요. 저도 단골 손님인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픈 아이의 부모가 한밤중에 제게 전화하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저는 잠옷 위에 옷을 걸친 채 약국으로 내려가 그 부모가 찾는 약을 줬고요. 대형 약국 계산대 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왜 꿈을 쫓지 않았나요?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나요? 목표를 높게 잡고 여기를 떠나 메리만의 약국을 차리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 직원들은 매달 월급을 받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걸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치를 메리에게 알려주고 잠재의식이 지닌 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가득 퍼진다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그 생각을 어떻게든 현실로 이뤄낸다는 사실을 그녀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소유의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마음속에서 약병을 정리하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고 이웃이자 친구이기도 한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모습도 시각화했죠. 상상의 약국에서 일하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연기파 배우처럼 그 역할에 빠져들었죠. 실제라고 생각하며 연기하면 정말 실제가 됩니다. 그녀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스스로를 정말로 약국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수년 후 메리는 내게 편지를 보내 그날 나와 대화를 나눈 뒤 인생에 나타난 변화를 알렸습니다. 일하던 대형 약국 가맹점이 새 쇼핑센터의 문을 연 경쟁업체에 밀려 파산하자 그녀는 제약 대기업에 재취업을 하여 미국 내 여러 주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한 주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마을의 약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그 약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약국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상상 속에서 그토록 명확하게 시각화하던 바로 그 약국이었죠. 깜짝 놀란 그녀는 약국을 운영하던 나이 지긋한 주인에게 이토록 놀라운 우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주인은 은퇴할 때가 되었으나 3대를 거쳐 이어온 가족 회사인 약국을 대형 제약사에 넘기기는 싫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의논한 끝에 약국 주인은 메리에게 약국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기로 했죠. 메리는 약국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약국의 젊은 새 주인이 된 메리는 가족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왔고 약국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래된 큰 집의 계약금도 곧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할 때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메린의 약국의 단골입니다. 저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배우를 할리우드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중서부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근근히 생계만 유지했죠. 그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채널도 2개만 나오는 오래된 흑백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꿈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밭에서 일하거나 소치는 시간 내내 저는 대극장 큰 천막에 제 이름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팬이 저를 보러 몰려든 모습, 기자들이 저와 인터뷰하려고 아우성치는 광경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상상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했죠. 결국 저는 집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영화와 텔레비전 쇼 엑스트라 일을 구했습니다. 얼마 후 첫 배역을 따냈고요. 시사회가 열리던 밤 차를 몰고 극장에 갔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릴 적 상상 속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대극장 큰 천막에 새겨진 제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극장은 인파와 뉴스 리포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상상이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셉 머피 박사가 쓴 잠재의식의 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하는 약국을 상상하고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낸 메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가 할리우드 배우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메리는 실제로 배우가 된 것처럼 자신의 약국 주인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느끼며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가 머릿속 그림을 그리던 대로 그대로 현실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메리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메리처럼 충분히 원하는 것들을 이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룬 미래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이룬 모습을 느끼며 마음속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음속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꼭 길게 마음속 그림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짧은 영상 클립을 10초 이내로 만들고 이를 계속하여 반복 재생하셔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꼭 끌어당기길 바라며 오늘은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의 힘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돈을 끌어당기는 것을 매번 실패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부자가 될 수 없다며 한탄하죠.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은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단지 지금 시기가 아니었을 뿐이고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는 지도를 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부자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고 이 전달을 받은 잠재의식은 언제 어디서나 부자가 되는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며 결국 수많은 돈을 가진 현실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재의식을 통해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과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씨앗처럼 돈을 끌어당겨라.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죠. 과학 수업을 듣고 성적도 좋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그는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심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크게 쓰여 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습니다. 면허증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죠.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 있는 의사 면허증의 먼지를 닦고 털면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4개월 정도 지속했죠. 그러자 어느 날 젊은이가 청소한 진료실을 쓰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혹시 보조로 일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고요. 젊은이는 다양한 의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자 의사는 젊은이를 보조로 고용했죠. 의사는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받아 나중에 젊은이가 이과 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명확하게 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했죠. 여기서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의사가 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아이디어를 품고 살았죠. 그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영양분을 주었고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마침내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겹겹이 쌓인 층을 뚫고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대형 상점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원과 감시원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매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잡아내죠.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결핍이 있고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려고 애를 쓰느라 정작 내면의 평화와 조화, 신념, 정직, 진실함, 선의, 자신감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메시지는 잠재의식에 전해져서 성격, 품위, 사회적 지위, 마음의 평화 등 온갖 종류의 상실을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의 원천을 향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만약 진정한 부를 보여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하면 잠재의식은 그 요구에 응답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함과 진실함, 끈기가 배양되면 나 자신과 사회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세요. 자유와 안락, 그리고 부를 누리는 지름길은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심상의 창조력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정신이 부를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수학과 역학을 사용해 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매일 확언하며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를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를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용히 또는 공공연히 돈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럽다고 하거나 자녀와 친구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가난에 대해서 미덕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은근슬쩍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에 한몫합니다.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파산했지만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 말은 혼란스럽고 신경증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돈에 관한 이상한 믿음이나 미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돈이 악하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돈에 발을 달아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비판하는 대상은 결코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라는 말을 분명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자신보다 더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친구를 보며 씁쓸해하거나 배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품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를 비난하면 번영과 부가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 손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두 가지 모순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 친구가 번 돈은 더럽고 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가난과 비참으로 향하는 도로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함께 기뻐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